358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주어지는 돈을 주로 쾌락에 사용한다. 아직 자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한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하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 습관과 자질 몇 가지가 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4가지를 몸에 습득하기를 바란다. 아직 습득하지 못한 기성인들에게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의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자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다. 이 4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 갖게 한다. 다음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편다. 다음엔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똑바로 펴고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허리를 편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이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이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다.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이다. 동물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켠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 감사함과 당담함을 맞이하게 된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기지개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애의를 보여야 한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 구겨진 베개를 바로 하여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 준 것처럼 정리를 해놓는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이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사소함의 인간의 유연을 만든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셔라. 한 잔 이상을 마실 수 있으면 더 좋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셔라.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이르는 일이다.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든다. 장운동을 촉진돼 배변을 촉진해 배변을 돕는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 자극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대한 장점을 현대의학 용어도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이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을 잠잘 수 없을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여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란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믿음이 남들에게 신용이 발생한다. 이런 사람이 가족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이렇게 아침에 4가지를 꾸준히 잘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는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하다.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인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나 자랑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나쁜 인연을 끊어버린다.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 줄지 않는다. 돈은 새신랑을 갖는 여자와 같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남자를 보면 좋은 신랑감이다. 라는 것을 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이 들어있지 않나. 당연히 그런 남자의 평생 인연으로 맺으려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200세 기념 증거판입니다. 1.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와 싸워 이기고 싶다. 만약 이긴다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다시 싸워 매번 이겨야 한다. 만약 그와의 싸움에서 진다면 나는 재산을 다 잃거나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평생 노동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 남자가 항상 어수르게 보여서 수시로 싸움을 걸어보려고 한다. 막상 싸워보면 한두 번 펀치도 들어가고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빈번히 그 강력한 한방에 완전히 기절하고 만다. 알고 보니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와 싸움을 붙였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럽고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남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몇 년이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워야 겨우 이길 수 있지만 이 남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몇 년이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워서 겨우 이길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이길 수 있다. 이 남자는 결코 지지 않는 체력과 끈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 남자와 함께한다는 것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내 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남자를 이기면 승자이고 이 남자가 지면 패자라는 생각의 중간에 남는 것도 마땅치 않아 꺼린다. 이 남자 이름은 성은 마커이고 이름은 S&P 500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1년 11월달 현재 미국의 액티브 펀드 중에 85%가 S&P 500 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액티브 펀드란 시장 평균 성장을 앞서겠다고 만든 펀드들이다. 그러나 15% 제외한 많은 펀드들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이때 우리의 인식에는 시장 평균이란 용어가 자리잡는다. 즉 시장이 똑같이 벌면 평균은 한 것이기에 읽지도 볼지도 않는 상태, 즉 중간처럼 인지된다. 그러나 시장 뜻하는 S&P 500 인덱스 지수를 샀더라면, 즉 미스터 마켓 함께 했더라면 수익이 상위 15%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중간이 아닌 상위 15%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펀드들이 시장의 성장도 못하기에 시장을 따라가기만 해도 상위 15%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자는 해야겠는데 특징 주식을 사기엔 이해나 공부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시장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시장을 추천한다. 펀드를 사라는 뜻은 아니다. 펀드 중에서도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사야 한다. 그렇게라도 시장과 같이 가면 최소한 상위 1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해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며 올라가기에 여전히 투자이익을 거두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 재산을 아내가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S&P 500을 추종하는 ETF나 SPY 사라고 유언할 셈이다. 시장이라는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으며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에게 졌을 때를 상상하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면 흔히 두 가지 경우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 첫 번째, 부정적 견해는 시인이 무슨 정치냐, 시나 잘 써라, 교수가 무슨 정치냐,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자 치지, 학생이 무슨 정치냐, 공부나 해라 등 정치에 관하여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논리가 맞다면 정치는 정치인들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익히 경험했다.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하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다. 두 번째 경우는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것이다. 정치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태도나 참여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는 포기가 그것이다. 정치 무관심 역사. 정치는 무관심 역시 정치인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다른 모든 영역과 달리 정치라는 영역은 그 사람이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고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주권자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법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사람들을 뽑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이런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임을 포기하고 남의 삶의 도구가 되는 인생을 받아들인다고 한 바가 있다. 당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지도하고 응원하고 투표하라. 마땅히 그럴 만한 정당도 지도자도 없다면 전체 국민의 장기적 공동체 이익을 부합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직접 가져야 한다. 당신의 임금구조나 세금 혹은 세금이 지출되는 모든 자연환경은 당신의 근로시간, 환경, 인생, 노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당신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한 공부를 노동시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단지 사안과 시기에 따라 고용되거나 해고될 뿐이다. 나는 세상과 고용지 중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내가 누굴 고용했는지 모르고 급여를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로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이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 세상에 타날 뿐이다. 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 투표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희생이었는지 이해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정치 참여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이익과 삶. 여기도 뭐 이렇게. 3. 삶과 질투변한 정당과 정치인을 찾고 참여하고 투표하라. 당신의 삶과 재산을 위해 절대로 정치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선진국 대한민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지난 45년간 올라온 한국어 단어는 20개다. 1976년 김치와 막걸리가 처음 등재됐고 이어서 한글, 태권도, 온돌, 재벌 등등 한국어로 밖에 부를 수 없는 언어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21년 한 해에 무려 26개의 단어가 새롭게 등재됐다. 치맥, 삼겹살, 반찬, 갈비, 잡채, 김밥, 불고기, 동치미, 먹방, 누나, 언니, 오빠, 애교, 한류, 한복, 대박, 만화 등 음식에 관한 단어가 9개고 호칭에 관한 것이나 한국의 사회적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커지면서 이런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세계 공통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으로 흘러 들어와 고생하던 혼혈 영어인 스킨십, 파이팅 같은 단어도 이젠 당당히 영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정 언어를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위치를 확정짓는 일이다. 한국의 일부가 세계 공통어로 확정돼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국가 시민의식으로도 이미 선진국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 사이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닌 모두가 아는 나라가 됐다. 해외에서도 사는 한국인들은 이런 변화의 현상을 실감나게 보고 느낀다. 오히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만 잘 모를 뿐이다. 2021년 7월 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을 A그룹,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B그룹 선진국으로 옮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은 UNCTAD가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1년도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 3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앞서고 전세계 무역순위가 영국을 제치고 8위에 올라섰으며 경제규모 역시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치고 전세계 10위 안에 진입했다. 무디스 국가 신용 등급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다. 특히 무디스 ESG 신용 영향 점수는 우리나라를 1등급으로 평가했다. 이는 2등급을 받은 미국, 영국보다 높은 점수다. ESG 신용 영향 평가 점수는 국가 제도, 정책 신뢰성,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이제 BTS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한국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전 세계에서 최고 문화상품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민주주의 성숙도도 시민의식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비폭력 시민운동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며 데모가 이루어져도 한 건의 약탈도 발생하지 않고 청소까지 해주고 물러나는 정치 시민의식이 있는 특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자랑스러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제 선진국 국민으로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더불어 다른 국민, 다른 인종,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나 관용으로 이어지고 부유한 국가로 세계인의 전체 행복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답게 산업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끌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아내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영 방식이나 회계 방식에서도 최고의 선명성이 요구된다. 주주들과 경영자 사이의 관계의 정립도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수도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전 세계를 투자하는 최초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들 젊은이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국제적 생활과 도덕 수준을 습득하여 세상 어디를 가도 품위 있고 존중받는 한국인이 되길 바랄 뿐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와 문화가 이대로 20년만 지속 성장한다면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나라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지금 갈림길이자 변곡점을 동시에 만난 것이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수준을 함께할 좋은 지도자들이 이어지길 꿈꾼다.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현대 문명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생각이 투표권도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한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 정부 경우 1920년이 한국은 1948년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르러서야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다. 동등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얻기 위해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에서 당신에게 투표할 권리를 제한한다면 생각이 들까? 제한한다 어떤 생각이 들까? 국가에서 투자를 할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거나 1인당 주식 거래를 횟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한다고 상상해보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평생 5번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투자 제한을 한다면 아마 투표권을 권리정치보다 더 극렬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부자들끼리 부를 독점하고 계층이동도 막는 악법이라며 국가 정부를 바꿀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포기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특히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권리 포기를 요구한다. 한 인간에게 투자의 권리를 막는 것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 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를 대해 비판적 자세로 갖는다. 투자에 실패한 대부분의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들이 작전 붙은 시장 정부에 핑계를 대고 이런 구렁텅이 발길을 놓지 않겠다며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 인간의 투자의 권리를 막는 것은 평생 노동자로 살라는 뜻과 동일하다. 본인이 투자를 잘하지 못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갖는다. 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 이유는 투자 주체인 본인 당사자에게 있다. 욕심, 부족한 공부, 성급함, 조급함, 자본력 등이 실패의 첫 번째 이유다. 이를 사기 세력, 작전이 붙은 시장, 정부 등의 핑계를 대고 다시는 이런 구렁텅이에 발길을 놓지 않겠다며 스스로 투자권을 포기하고 만다.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죽기 전까지 노동에서 나오는 수입을 생계를 유지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이런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살아가기 위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된다고 믿는 기본 권리가 있다. 이 기본권의 특성은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에게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수요자 항구성, 인간은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 자연권 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기본권으로는 행복주거권, 평등, 자유, 재산권, 보장, 참정권, 재판에 관한 권리,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및 복지 증진의 권리, 환경권, 양성평등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제연합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권, 자결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적법 절차의 자유 등 9가지 기본 권리가 명시되어 해놓았다. 그런데 이런 모두 자유를 보장하고 지킬 수 있는 투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해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막는 권리는 사실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것을 막는 것은 본인들이다. 투자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다.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인간 모든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잘못 공부했거나 잘못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고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방법도 있으나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사실만큼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지킬 수 있는 투자의 자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모든 나라에 투자를 제한하거나 모든 나라에서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자체를 막는 권리는 사실 거의 없다. 유일하게 그것을 막는 본인들이다. 투자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 하나다.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 인간에게 기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잘못된 공고를 했거나 잘못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고한다. 투자는 인간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평생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노동으로 끝나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없다. 물론 노동을 통해서 삶을 보람 방법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잔인한 삶도 없기에 자신에게 투자권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며칠 전 유튜브 채널에서 흥미로운 인터뷰 한 편을 보았다. 상대는 2조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이며 테슬라 투자로 성공한 경영자다. 나름 유명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도 많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에 설명을 하고 있었다. 사실 5분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의 경력과 생활으로 특정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이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자신의 명성을 기반으로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다. 어떤 유명인이 그동안 경력과 행동으로 특정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완전히 엉터리 분석의 정보를 내볼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 권위나 판단을 믿을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섬뜩했다. 나는 경험이 많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힘든 일이라고 잘 알게 됐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이다.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같이 바뀌었다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다녀와서 아주 다른 길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근처만 가보고 그 동네를 다 아는 척 하거나 혹은 그 나라를 다 아는 척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가보지 않는 곳을 설명하거나 그것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단지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거나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단지
때문이다. 나에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묻는다. 내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작가라는 이유로, 부자라는 이유로, 사업가라는 이유로 길을 묻는다.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물으며 간절히 답을 원한다. 내가 가보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투자를 아는 척 하는 것은 다른 이의 인생과 시간을 버리게 만들 것이다. 단지 모른다는,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길을 알려주기도 다녀와서 너무 오래전에 다녀와서 그 길이 바뀌었거나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길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꿀 방법은 없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을 바꿀 방법도 없다. 마음의 변화는 그 인간의 변화이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내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이한 방향의 해결 방법은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라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바꿀 기회이다. 마음의 변화. 그 인간의 변화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이런 변화를 위한 첫 방향은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핑계를 찾을 것인가 차이뿐이다. 당신의 인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바꿀 기회이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을 보고 답을 적어보자.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옳은 방법으로. 그렇다.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그렇다. 정확히 있다.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당연하다. 나는 삶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목표가 하는 돈의 10% 이상을 헌금으로 나는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확실하다.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인생을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10년 이상을 계속할 수 있다. 나는 1년에 투자에 관한 책 3권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10권 이상 읽는다. 투자에 관한 책이에요. 투자에 관한 책.
3권을 포함해서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이건 아니죠. 이제 앞으로 해야죠. 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올랐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의 지인이 자주 만날 수 있다. 나는 경제신문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일이 없다.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 없다.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복리로 투자를 해야 되구만. 자,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내 명의 집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5년 이상 타고 3년간 무사고로.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전기 지출 없다.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된 수가 한 차례 이하다.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를 넘지 않는다. 일주일에 5시간 운동을 한다. 하루 6시간 이상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면과 2시간 이상 개인 시간.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은 사람이 없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는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다.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졌다. 계약서나 영수증이 날짜별로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의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에 한 사람의 경제 습관이나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이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 정도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자신이 상관없이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당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을 주는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한다. 태도와 습관을 고쳐야 된다.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바란다.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몇 해 전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의 맥도날드로 불리는 졸리비 매장 창가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창가 유리 너머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보였다.
꼬질한 얼굴에 굶주린 상태로 내 햄버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는 아이가 안쓰러워 같이 간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콤보 메뉴 하나를 시켜 옆에서 먹게 했는데 정신없이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이내 사라졌다. 놀라운 일은 다음이었다. 우리 일행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문 앞에서 4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얻어먹은 아이가 저 아저씨다 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가리키자마자 아이들이 옷자락을 잡으며 몰려들어 자기들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너무 많은 아이들에 놀라 자리를 뜨려 하자 차에까지 몰려와 앞뒤를 막고 차를 막대기로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배려의 결과가 나와 동료들을 위협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다. 사실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것이다. 착하다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선이다. 착하다는 시간적 의미처럼 언행이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에 의롭다는 것은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에 그 가치가 전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선함에는 분노, 응징, 행동, 용기, 심지어 복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착한 부자가 되긴 쉽다. 베풀면 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제한된 가치라서 아무리 부가 많아도 착한 행위를 지속하기는 힘들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다 먹일 수는 없다. 필리핀 국가도 못하는 일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2021년 CNN과 인터뷰에서 머크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조스 등 거론한 하며 일회성으로 60억 달러를 기부하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얼른 머스크가 정말 그 정도 돈으로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이 된다면 자신이 주식을 팔겠다고 말하며 계획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비즐리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 43개국에서 기아를 허덕이는 4천만 명에게 실행안과 음속 쿠폰을 나눠주는 내용을 담은 지출 계획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35억 달러는 직접 식량으로, 일부 달러는 현금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 형태로 나눠주고 7억 달러를 들여 국가별로 가능한 식량 조달 계획을 마련해 도움의 손길을 시급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유명 인공지능 전문가인 엘리 데이비드 트위터에서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해 80억 달러를 모금했다면서 왜 아직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회계 내역을 공개해 대중들에게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은 비즐리 사무총장은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회성 기부를 말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60억 달러면 영구히 기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회성임을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위급함이나 영구의 해결 혹은 최소한 지속적일 때가 그 가치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아니라면 의로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의롭기 위해서는 냉정한 때도 가차없을 때, 비난에도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착한 것보다
의로운 것이 힘들다. 흔히 선하다의 반대는 악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함에도 악함이 들어있다. 온전히 순수한 선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착하다 속에는 무능이나 무지, 순진함, 어리석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착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착한 행위가 신념이 되어 지속될 때다. 이러다 반드시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모욕과 피해를 당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면부주의 애국인에게 자기들의 왜 햄버거를 사주지 않느냐며 막대기로 차를 때리는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혼자 선한 사람이 되어 자신을 돕지 않는 주변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남을 돕지 않는 방관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좋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며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에게 끝이라도 끌리고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데 그런 착한 사람들인 걱정이 많다.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남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 걱정이 많으니 일이 많고 잔소리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착함과 의로움을 경계를 단호하게 정의해 줄 것이 있다. 그 경계는 이렇다. 형제라면 건강까지 걱정하면 된다. 부모라면 잠자리까지 걱정하면 된다. 자식이라면 반찬 걱정도 괜찮다. 이웃이라면 굶지 않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외에 걱정할 힘이 남아있으면 지역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걱정이 대신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면 누구에게도 걱정을 만들지 않고 하나라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빚지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면 그 자체로 착한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걱정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돼야 영웅인 줄 알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아직도 웃고 있는 엄마나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들어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산다. 간혹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세상을 기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멋진 복지 정책이 담긴 창업 계획서를 들고 올 때가 있다. 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매번 같은 소리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회적 기업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해서 늦지 않게 급여를 줄 정도 돼도 엄청난 사회적 기업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낼 수 있는 회사만 만들어도 사회적 기업이다. 세금을 내고 급여를 지불해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있는 일이다. 지속성장하는 기업을 만드는 그 훌륭한 복지 정책이었던 회사들보다 더 사회적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장이 되려 하지 말고 의로운 사장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자식의 반찬 걱정, 부모의 잠자리 걱정, 형제들의 건강 걱정을 먼저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사실을 보편적인 법칙이 진리라고 부른다. 삶에서의 진리를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어떤 투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레버리지 절대 금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위기는 기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보편적인 법칙이 진리다. 사실을 진리라고 부른다. 삶에서 진리는 투자에 있어서 보편적 법칙들 있는데, 예를 들면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모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투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레버리지 절대 금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위기는 기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등이다. 나는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한다. 각각의 교훈들은 내가 취미 삼아 일하고 있는 목공소 벽에 걸린 도구들 같다. 조그만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려 해도 별별 기계나 도구가 등장한다. 먼저 나무를 잘라내는 테이블소. 오도 필요하고 전기각도, 절단기. 다리를 만들려면 목선반도 있어야 되고, 수입 대패도 있어야 되고, 수압 대패도 있어야 하고, 죄임새, 불자, 드릴, 사포, 수십여 가지 도구나 기계가 필요하다. 일을 마치면 정리해야 할 도구가 한가득 매번 비슷하면서 다른 도구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의 진리 교훈들이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는 굳이 절단기가 필요 없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구를 가져와야 효과적이듯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커피 테이블을 만들 때 쓰지 않은 동그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면 다른 작업에서 할 때 원활히 할 수 없거나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투자 교훈 중에는 무엇을 만들든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언제 어느 때 쓸 수 있는 교훈이다. 반면 자주 쓸 일이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 드릴같이 수직구멍을 낼 때 쓰는 탁상 드릴.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올 기운도 있다.
어떤 교훈이 살아남아 계속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만든 가구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 금융시장에서 있어서 가장 허탈한 교훈이 바로 이런 때다. 좋은 교훈들은 아무리 잘 적용시켜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는 점이다. 자기자본, 공부, 인내, 철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어도 마지막으로 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해 운 좋은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이다. 그가 마침 그곳에서 그물을 치고 있었을 때 거기에 고기가 몰려온 것이다. 그가 내년에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다 해서 또다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미 좋은 목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그물들도 내려와 있고 고기 때도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목적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에 여전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 내가 고깃대를 몰고 올 수는 없어도 고깃대가 투자 교훈은 중에는 무엇을 만들든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어느 때 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반면 가구를 쓸 일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드릴 같은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오는 교훈도 있다. 이런 교훈들을 도구로 쓴다. 벽에 걸린 도구들 같다. 조그만 테이블 하나 만들어도 먼저 나무로 자르는 테이블소, 전기각도 다 필요하다. 없어도 고깃대가 밀려올 때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서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 그물 따위를 알 바가 없다고 팽개쳐 두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 바가 없다고 팽개쳐 두지 말라.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진실한 불편한 진실. 1994년 8월 23일 영국 음악 밴드 KLF 멤버인 빌 드러번드와 지미 코티는 스코틀랜드 주라섬에 있는 시골 저택에서 100만 파운드 현금을 실제로 태웠다. KLF는 199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싱글 하트 공연자들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퍼포먼스를 주도했던 음악 그룹이다. 이들은 현금을 불태운 자신들의 행동을 행위예술이라고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들에게 멀어졌고 심지어 적개심을 갖고 비난했다. 아무리 자신들 돈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돈이 불타서 사라지는 장면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 돈이 사라져 내 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이를 비난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들이 태운 것이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10억이 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한 가능성이 휴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 아픔을 느낀 것이다. 심지어 그 돈이 사라져 내 돈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했다.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인생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만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또 그 돈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기에 가장 단순한 종이에 불과한 그리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익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모욕을 느낀 것이다. 요즘도 일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별 이유 없이 핑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을 한 뭉치씩 주는 방송이 있다. 그 돈을 받고 놀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 역시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돈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어쩐지 돈은 바뀌면 속물이란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거리를 두는 척 하지만 모든 사회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사회적 행위들은 돈을 중심에 두고 있다. 공부나 직장, 결혼 상대조차 돈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능력이나 가치도 돈의 숫자로 평가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 요청이 오는데 미리 얼마를 주겠다는 제한은 10%도 넘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을 파는 일은 하는 작가, 방송 출연자, 공연 관계자, 강연가들이 모두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사자가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돈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 곧바로 속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돈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강하다. 나는 이 책을 처음 쓸 무렵 돈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지 않으면 책이 출간하지 않을 생각으로 출판사에 제목을 미리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예상한 대로 책이 나오자
어떻게 그런 책을 낼 수 있나는 질타들이 SNS 통해 오기도 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집안의 터부시대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온 것처럼 비난했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 독자들이 아는 것 같이 돈의 속성을 제목으로 달고 나온 책이 100여 권에 가깝다. 그중 일부는 상당히 좋은 책도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도 돈에 대한 터부가 사라지고 돈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문화로 반전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공부가 있어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에 대한 올곧은 태도가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시시하는데 자녀들이 옳게 공부할 수 없고 금융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이제야 바로 우리가 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고 자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돈에 대한 공부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을 보고 매우 중요하다. 자식을 위해 증여로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테크 능력이나 돈에 대한 시각도 물려줘 그 집이 대대로 이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의 선조가 되어 돈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돈을 바뀌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바뀌지 내가 주인이 된다. 돈에 밝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 세밀하게 공부하고 돈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돈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은 무섭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돈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보는 방식이 좋거나 나쁠 뿐이다. KLF 멤버 돈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온다. 그것을 보며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것이다. 만약 사고로 10억 넘는 돈이 불타는 것이라면 단순히 안타까움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그의 그 돈을 태우는 장면을 보는 것은 불쾌함, 모멸, 환멸, 아쉬움, 분노 등 여러 감정이 만들어낸다. 어쩌면 그들이 행위예술이 그런 것임을 느껴보라고 했다면 대단한 성공이다. 돈이 만들어주는 환경과 돈이 주는 가능성을 이해하는 사람도 나무 돈이 불타는 것을 보고도 내 돈인데 감정을 갖는다. 돈이란 노력, 인내, 인정, 희망, 가능성 또는 보상이란 꽃잎을 가진 수선화이며 그 기회에 평온이 온다는 방울 감싸고 있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인간이 돈 앞에서 당당히 1대1로 마주서길 바란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이래서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성인이 돼도 개를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개를 다뤄본 사람은 아무리 큰 개라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부모나 사회가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개를 무서워했다면 오늘부터 이 책이 개를 강아지로 만드는 시작이 됐길 바란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나는 이 책을 전체를 통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이 영양상태 불균형을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판타지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려면 당신은 상상할 수 이상으로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으로 영양상태 불균형에 자주 걸린다. 직업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부모나 혹은 사회가 혹은 당신 스스로가 돈을 무서워했다면 오늘부터 이 책이 돈을 강아지로 만드는 시작이 되었길 바란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해도 행복했다는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게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애정도 피곤함과 절망이 이길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상이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고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경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워라밸, 욜로족, 소각행 같은 개념을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밸은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이는 워크도 라이프도 사라질 수 있다.
워크, 라이프, 워라벨이란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워라벨, 워크 라이프, 자기 느끼지를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인생은 밸런스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 너무 무책임하다. 워라벨, 안정적인 자유로운 사람이라도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벨이나 욜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을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당신이 성도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벨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서 못하면서 인생의 워라벨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 너무나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 문제가 아니다. 욜로족은 그들과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 어려우니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귀신 만든 모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안답시고 강형 어태로 함부로 욜로나 워라벨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계가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서 그것이 워라벨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부분으로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란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은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아라.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국가의 법으로 인정하는 성이고 독립의 인격체다. 당신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는데도 워라벨은 잘 유지하는 삶을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오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 했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날 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인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벨이 보장된 40, 50, 60대, 70대, 80대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벨을 즐겼던 20, 30대가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
나는 일주일 내에 하루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이라고 부른다. 라는 올린 일이 있다. 나는 일주일 내내 하루 16시간,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무언가 그 워라벨인지를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난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의 어줍잖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 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와야 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에필로그. 책 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사장학개론 수업을 통해 3천여 명의 사업가들을 기르는 동안 돈에 대한 여러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아닌 모든 사람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적어본 것입니다. 사실 2020년은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학년이 수업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안 안에 격리된 김에 그럭저럭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료조사와 교정 요청을 도와준 조카딸 박재영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강연이나 수업마다 따라와서 내용을 필사해준 제자 김현진 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기술한 내용에 있는 경제용어, 이론, 숫자 등 전문가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학자가 아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기술한 내용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기회와 방법이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19일 김성호. 돈의 속성 초판 1쇄 발행 2020년 6월 15일 4판 2013년 중보판 2022년 3월 15일 지은이 김성호 편연고 선호 복스 편집인 서진 마케팅 김정현 이민우 김이슬 영업 이동진 디자인 강희연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안살길 209, 202호 대표번호 031-927-9965 팩스 070-7589-0721 전자우편 EDIT SF 스노북스 co.kr 출판신고 2015년 8월 7일 제406-2015-000-159 ISBN 979-11-88331-796 괄호 열고 03320 괄호 닫고 스노북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언제나 성실히 검토합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처에 교환해 드립니다. 책값은 뒷면에 있습니다. 김성호 선호북스 회장 값 17,800원입니다. 자, 돈의 속성 7일간에 걸쳐서 다 완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